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사망자 수 역시 이번 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후 6시까지 97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광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 입원했던 90대 환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입원 환자 한 명이 확진된 다음 날 숨지면서 하루 새 광주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광주 전남의 누적 사망자 수는 모두 76명. 이 가운데 4분의 1인 19명이 이번 달에만 사망하는 등 월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음식점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광주의 경우 첫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확인된 지 일주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39명으로 늘었고 전남은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더라도 실내 공간에 지속적이고 잦은 자연 환기를 실시해서 반드시 쾌적한 공기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광주 전남의 백신 3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30에서 40% 사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3차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 10월과 11월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 씨가 끝내 사과 없이 숨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허탈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학살의 주범은 사라졌지만 5.18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는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광주를 짓밟은 뒤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전두환. 5.18에 책임이 없다던 전 씨는 사과를 요구받으면 되레 호통을 치며 학살의 책임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사죄 한마디 없이 숨진 전 씨에 앞서 신군부의 2인자였던 노태우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 씨도 진실을 밝혀달라는 광주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말년에 아들인 노재현 씨가 5.18 묘지를 참배하며 사죄 행보를 이어갔지만 진정성 없는 대리사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희생된 분들 또 영령들 유가족들 제가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전 씨와 노 씨가 차례로 숨지면서 5.18 진상규명 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제대로 된 조사 한번 하지 못했고 신군부 핵심 인물들에 대한 몇 차례 방문 조사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발포 명령 문제 그리고 행불자, 안매장 문제들은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5.18의 진실이 좀 밝혀지고 끝내 사과 없이 떠난 전두환과 노태우. 학살의 주범은 사라졌지만 80년 5월 시민을 겨눈 사격을 누가 지시했는지, 사라진 행불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7만여 톤 초과 생산됐다며 이를 중에 20만 톤 매입에 대한 세부 매입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나머지 7만 톤에 대해서도 추가 매입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즉각적인 쌀 시장 격리를 촉구해온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남은 7만 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정 해체 그리고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된 채 힘겹게 살아가는 노숙인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습니다.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지내면서 저마다의 아픔을 그림으로 풀어내며 삶의 희망을 이어가는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산에서 주방용품 공장을 운영하며 성공의 꿈을 키웠던 박인철 씨.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로 가족과 떨어져 홀몸으로 지낸 세월만 20여 년. 어느덧 70에 가까운 나이가 됐지만 박 씨는 오갈 데 없는 처지입니다. 저 혼자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 가족들이 뭐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르겠지만 정신장애를 지닌 홍난희 씨도 사회로부터 고립돼 살아왔습니다. 유일한 피부치인 언니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보고하세요? 아니요, 안 와요. 전화번호 몰라요. 언니 빨리 오면 좋겠어요. 생애 마지막 안식처인 가족들과도 단절된 이들. 가슴속에 묻어둬야만 했던 그리움과 소망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행복했던 유년의 기억, 가족과의 추억과 재회의 바람이 군데군데 묻어납니다. 작품들이 과거의 향수에 굉장히 젖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그 부분들의 아픔을 좀 더듬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전남 순천에 한 노숙인 재활 시설이 마련한 전시회엔 거리를 떠돌다 시설에 머물게 된 노숙인 10명이 지난 10달 동안 그린 작품 60여 점이 걸렸습니다. 관람객분들도 작품을 보시면서 이분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노숙인 분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작품을 보시고 나면 많이 변화를 하시더라고요. 노숙인 10명이 저마다의 그림을 통해 삶에 대한 희망을 지피는 이번 전시회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지사가 송신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자평하며 남은 임기의 운영 방향도 내놨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메가시티와 펀시티 조성을, 김영록 지사는 신해양, 친환경 수도 건설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년 6개월 동안 가장 큰 성과로 경제도시로서 변화를 꼽았습니다. 노사 상생을 내세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인공지능 도시로 입지를 다졌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시정의 3대 정책 방향도 내놓았습니다.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린 스마트폰 시티를 만들어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함께 청년이 찾아오는 광주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이어 제2의 대규모 광주형 일자리 투자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예산 11조 원 시대를 여는 등 임기 동안 국고 예산을 대거 확보해 지역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를 밑거름 삼아 전남의 미래 100년 청사진도 내놓았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석유화학 국가거점 육성 등을 통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와 전라선 고속철 조기 완공 등 교통과 물류 인프라 확충과 남해안권 경제 성장의 중심지로서 도약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경제 수도, 중부권의 행정 수도의 버금가는 전남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 남북권 초강력 메가시티를 건설하겠습니다. 민선 7기대로 꾸준한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며 자평한 시도지사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 방향성을 민선 8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뇌병변, 인지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자신의 아들이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소리 한 번 낼 수 없었다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서구가 치매 봉사활동 내용과 어르신의 사례를 글과 시로 담은 파랑새의 꿈을 발간했습니다. 서구는 이 책을 통해 치매 인식 개선과 돌봄 문화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이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량 송아지 육성을 위해 으뜸 한우 송아지 브랜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으뜸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은 한우의 고급화와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례군과 전남관광대단이
관광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위드 코로나 시대 비대면 관광 서비스 요구 증대와 관광산업의 스마트 관광 체계로 전환이 필요해짐에 따라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과 관광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여수 다문화 복지원에서 여수시 다함께 돌봄 아이날의 행복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아이날의 행복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교육 2회 시간 동안 전담 돌봄교사가 숙제지도와 신체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탄 발전소인 여수 호남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오는 31일 자정을 기해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부지에는 최신 액화 천연가스 복합 및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며 기존 인력 320명 중 290명은 재배치되거나 자산 정리 업무를 위해 잔류합니다.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송배정용. 광주은행이 기존 디지털 본부를 디지털 전략본부와 디지털 영업본부로 분리하고 해외 사업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의 부행장고 2명이 퇴임하는 대신 신규 임원 4명과 젊고 유능한 신임 부점장급 20명을 발탁했습니다. 추위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다시 공기가 탁해지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이 1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도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특히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남부 지역도 1에서 5cm의 눈이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나주와 담양 영하 1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10도, 보성 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8도, 강진과 완도 1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9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3m로 점점 높아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지겠지만 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